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빨간 시장이 좀 더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하나하나 뜯어봐가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코스피가 13.77포인트 정도, 0.58% 정도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0.71% 정도 상승했는데 종가에는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지만 장중에는 이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이었죠. 자, 외국인들이 선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상승 종목이 499개, 하락 종목이 350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868개 종목이 올라오고 538개 종목이 하락했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요. AD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직전 20일 동안에 상승 종목의 누적양, 그러니까 누적수 나누기 하락 종목 수의 누적 수량, 요거를 해서 백분율을 해놓은 건데요. 그게 지금 100 밑에 가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양시장 다 이 ADR 지표도 100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뭐 종목별로도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뭐 원달러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오늘도 6원 정도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01을 찍었죠. 101포인트대를 찍으면서 좀 102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미국 쪽에서 있던 자금들이 뭐 신흥국 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 나오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오늘 시장에서 좀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이렇게 좀 끌고 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중국 쪽에서 나왔어요. 중국 쪽에서 MLF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2014년도에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유동성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춘절도 나가오고 그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143조를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역레포를 통해서 공개 시장을 조작하는 거죠. 요거는 역 RP를 얘기하는 겁니다.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요거 보통 단기간에 자금을 운영하는 건데 7일, 14일, 자, 요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한 28조 정도를 또 풀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ML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43조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다는 아니에요. 지금 저 7천억 위안 정도, 7천억 위안 정도가 저 내일 17일이 내일이네요. 17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어서 그걸 제외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역 RP를 통한 거하고 다 합쳐갖고 만 43조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좋은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MLF를 통해서 MLF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건데 요 금리가 지금 2.75%로 발행을 했습니다. 2.75%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행했을 때도 마찬가지 2.75%로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LPR 금리라 그러죠. 요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준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물 기준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같았기 때문에 20일 날 아마 중국에서 그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1년물 같은 경우는 그냥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뭐 부동산 쪽하고 상황이 워낙 안 좋죠. 그래서 빠르면 뭐 20일, 늦어도 2월 달 정도에는 이 5년물 금리 이런 부분들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국이 뭐 1%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이 장중에 뭐 대만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아침에는 조금 좀 그랬었죠. 보합권 조금 강보합권으로 시작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장대항선을 뽑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살짝 눌렀다가 또 이때 장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유동성 공급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확 치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때 외국인들이 좀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에 또 팔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밀린 모습이 나왔는데 뭐 요 정도 밀린 것 같고 뭐 그렇게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봉을 보면서 한번 지난주 흐름하고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죠. 자, 저항선이 여기에 줄줄이 조금 있었죠.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때 있었고요. 또 여기서 지난주 월요일 날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62평선 아래에서 조금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거를 화요일 날은 뚫으면서 122평선까지 갔다가 저항받았다가 돌파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122평선마저도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어서 이제는 뭐 차분히 뭐 저항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하게 조금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좀 있으면 이 22평선하고 62평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죠. 자, 62평선이 조금 좀 이렇게 빨간 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122평선 초록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이 골든 크로스도 발생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깔려 있는 22평선마저도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방향이 돌았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데 방향은 이미 돌아선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고요. 자, 20선도 마저 이렇게 좀 올라오면 242평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평선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배열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겁니다. 정배열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거에 의미한 거는 시장은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약간은 좀 다소간에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자, 오늘 움직임에서도 조금 보면 알 수 있겠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빵 떴다가 장중에 이걸 뚫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냥 뚫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맴돌다가 살짝 눌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수급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일봉을 보게 되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코스닥 시장 일봉은 이런 모습이죠. 자, 코스피 시장은 122평선 위에서를 상향 돌파를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62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고 지난주 후반에 조금 62평선의 지지선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완전히 62평선 위로는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느리지만 이 코스닥 시장도 좀 강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강한 탄력을 받을지 그건 약간은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 뭐 그때부터는 이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수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뭐 오늘도 3천억 정도를 샀고요. 그 다음에 어제 5,700억,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5,700억, 목요일 4,800억 이렇게 쭉 매수를 하면서 이번 달 한 달 동안 지금 한 3조 2천억 이상을 지금 1월 달 들어서만 3조 2천억 이상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원달러 환율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떨어져 주면서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 경제 지표들 뭐 이런 것들 물가 지표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뭐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미국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 코스피 시장은 그렇고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조금 좀 아쉽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수급 쪽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둘 중 뭐 어떤 주체라도 조금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526억 정도를 샀지만 전체적으로 1월 달 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때가 7월, 8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때 코스피 시장에서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이때 7월 달에 뭐 한 2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8월 달에 3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온 현상이 7월 달에는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들 사고 코스닥 시장에선 팔았습니다. 근데 8월 달에는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10월, 11월 달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월 달에 또 뭐 한 3조 좀 넘는 그렇게 순매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때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3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또 한 3조 6천억 정도, 3조 9천억 정도겠네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딱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번 달에 지금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 그다음에 코스닥 매도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달 되면 수급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대형주들 막 이렇게 좀 채워 넣는 아무래도 시장을 지수를 따라가야 될 테니까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눈을 좀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의 수급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좀 이 선물시장도 약간은 좀 아쉽죠. 자, 외국인들 2,638억 정도 오늘 선물시장에서 순매수를 했는데요. 자, 요게 지금 장중에는 한 5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있었어요. 5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는데 지금 요즘 외국인들이 참 이 시장에서 단타를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 좀 오전장이나 이럴 때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외국인들은 오후장에는 그걸 털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매도를 막 하게 되면 또 오후장에는 그 매도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또 매수로 채워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오늘도 마찬가지 매수 규모가 오후장으로 가면서 또 특히 오후장 동시효과 때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긍정적인 좋은 뭐 그런 모습도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지금 2,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거는 약 400계약 조금 넘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는데요. 자, 이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때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선물시장에서 자, 여기죠. 자, 요때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배당락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한 4,200억, 4,600억 매도하고 1,800억 매수하고 4,2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한 1조 1,000억 정도 순매도가 찍히겠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미결제 약정이 한 22,000계약 정도가 늘어났어요. 22,000계약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이때 매도 친 수량들 이게 한 22,000계약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줄어들면 쇼크버링이 나오면 그게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베스트 시나리오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팔았다가 샀다가 이런 거 말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우리가 되게 원하는 급등이라는 뭐 그런 퍼즐도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이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그 쇼커버링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는 않는데 오늘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죠. 한 5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요. 결국은 뭐 한 2,500억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미결제약정이 2,500억, 2,600억을 샀는데 400계약밖에 안 들었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일부 청산을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매도 쳤던 이 외국인들이 일부가 청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지수가 뭐 한 300포인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을 때는 290포인트 선물 지수가 그쯤이었으니까 손해 많이 보고 파는 거죠. 지금 뭐 오늘 선물 지수가 317포인트니까 거의 뭐 한 6, 7포인트 정도 많게는 그 정도 손실을 보고 판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대간다라는 뭐 그렇게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옵션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시장 수급은 별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별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죠.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요. 자, 목요일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는 조금 매도하고 있죠. 콜 8억 매도하고, 금요일 8억 매도했고, 오늘 18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금요일은 21억 정도 사고, 오늘은 콜옵션은 3억 정도를 매도했네요. 자,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3억 매도 정도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 푸 쪽도 마찬가지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여기서 오늘 외국인들 뭐 13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가 푼 매수 포지션을 조금 싸가는 거, 요 부분만 조금 눈여겨 본다라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90억 정도를 풋옵션을 매도를 쳤죠. 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게 푼 매도 포지션입니다. 요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옵션은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있고요.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고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저 위쪽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보내놨던 거 이 부분에서 일부 청산을 하는 모습인데 뭐 특별한 그런 의미는 월물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이 만기였으니까 월물초라서 그리고 뭐 아직까지 뚜렷한 누적적인 이런 수급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옵션 시장이 좀 매일매일 굉장히 큰 그런 힌트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힌트를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정도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곤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옵션 시장은 특별한 수급은 없었다. 선물 시장 수급 괜찮았다. 그리고 여기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장중에 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지 그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적인 섹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시 쪽에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자, 요게 가상 공간에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이죠. 아바타 갖고 요렇게 갖고 노는 그런 건데 이 가상 공간에서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뭐 건강보험 관련되는 이런 7종의 행정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또 여기서 그 기업들 지금은 뭐 82개 기업밖에 참여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 자료도 거기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덕수궁이나 뭐 청와대, 뭐 창덕궁 이런 쪽들 유명 관광지들 요런 쪽을 플랫폼 내에서 방문을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런 형태로 세상이 바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죠. 자, 이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세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현실 세계에서 직접 뭐 실험하기 힘든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 디지털 세계에서 실험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요. 전부 다 이 메타버스하고 뭐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쪽 시장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는 이 알체라라는 종목이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를 찍고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요거는 AI 영상 인식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우리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게임 아시죠? 뭐 거의 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입자가 2억 명이 넘는다 그러죠. 자, 요걸 운영하는 회사가 스노우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 스노우는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알체라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스노우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 안면 인식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 시장도 아마 굉장히 커져갈 겁니다. 지금 뭐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 정확도가 99.9%, 엄청난 정확도죠. 이 알체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이 안면 인식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 뭐 이런 쪽에서 산불 감지 시스템,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오늘 급등했을 때 이럴 때 쫓아가는 건 좀 안 되겠죠. 자, 조금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그냥 지금 조금 볼만한 그런 건 없느냐? 물론 있겠죠. 자,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3D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3D 카메라 하니까 딱 매칭이 딱 되시죠. 메타버스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요게 시가총액이 2천억대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작년에 200억대 영업이익이 났고요. 올해는 한 3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실적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거기다가 올해 한 3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2천억대에 있으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3D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우리 지금 드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쪽에도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 뭐 카메라 되게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뭐 로봇도 뭘 봐야지 이렇게 자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봇 쪽도 마찬가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그리고 뭐 BW가 있었는데요. 신주식건부사채. 자, 그거는 12월 달에 전부 다 전환이 다 됐습니다. 90만 주 남아있던 게 전환이 다 돼서 지금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22평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뭐 요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오늘 참 이뻤는데 좀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쫓아가지 마시고 한 15,000원 아래 구간 정도라면 일단 공략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여기 62평선 아직까지도 12물량이 소화가 덜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62평선 요걸 만약에 하향 돌파를 한다라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라면 최소한의 예상되는 손실보다 이 손실이 되게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일랜드 갭이 하나 떴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다른 프로 쪽에서 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발생됐죠. 여기에 갭이 떠 있고 또 여기에 갭이 떠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강한 반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나올 때는 추세 자체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일 경우도 많고요. 저점에서 나올 때는 이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런 모습일 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없습니다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PPI가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 자, 요것도 마찬가지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지금 오늘 올라옴으로써 시장이 쉬지 않고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쉬어줬으면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요게 지금 오늘로써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9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고 이거 왜 조정을 받지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자, 9일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이 있더라도 뭐 큰 폭 하락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저는 다른 프로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에서는 설 전의 마지막이니까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